이제 2-40페이지 동그라미 6번이죠. 인증, 어센티케이션 인증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아직 계속 아파치 서버입니다. 웹 서버. 기본 인증을 보면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지만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되는 중에는 암호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겠죠. 그래서 보호된 자원에 접속하는 순간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전송되기 때문에 쉽게 도청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인증에 필요한 패스워드 생성 있죠. 그 밑에 이제 박스 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유저 밑에 뭐 점 패스워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드민이라고 그래서 생성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httpd.conf 아파치 웹서버의 환경 설정 파일에 이렇게 추가를 해준다는 거죠. 밑에 디렉토리 선언해주고 그다음 authentication 타입, basic, name, 유저 파일, require valid user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그 아이디가 사용자가 등록된 사용자만이 접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증 방식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이제스트 인증, 이거는 이제 해싱 또는 암호화해서 인증을, 암호화된 인증을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패스워드가 MD5 암호화 A 값을 전송되기 때문에 기본 인증보다도 안전하다. MD5로 해싱돼서 나가니까 위에서 일반 인증 같은 경우는 기본 인증은 평문 인증을 한다는 겁니다. 일반 문자로 올라가기 때문에 스니핑을 하게 되면 바로 알아낼 수가 있다. 아파치 설치 시 Enable Authentication Digest 옵션을 추가하여 설치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HTTP Digest -C 하고 평문 인증 대처럼 다이제스트 뭐 기사 어드민 이런 식으로 추가시켜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는 httpd.conf에 인증과 관련된 설정을 추가를 해준다. 방법은 똑같죠? 다만 암호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MD5로 해싱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인증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그래서 서버에 다수의 사용자가 있을 경우에 효율적이다. 데이터베이스로 사용자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장을 해놓고 바로바로 그때그때마다 인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파치 설치 시 이제 DB 옵션을 추가해서 설치를 해주죠. 그리고 설정하는 것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한 번씩만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걸 대놓고 그냥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좀 그렇고,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고, 그 위의 내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걸 참고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7번째에 접근 제어, 영역 범위 지정, 뭐 이런 것들 있죠. 좀 전에도 나왔지만 그 위엔 대부분 다 디렉토리로 지정을 해주죠. 꺽쇠가루라고 그러죠. 꺽쇠가루 디렉토리, 그리고 맨 밑에는 이제 꺽쇠가루 슬래시 디렉토리로 닫아주는 이런 디렉토리 지정 방식. 또 파일 지정은 또 파일즈로, URL은 로케이션으로, 그 다음 메소드는 리미티드로 이렇게 접근 제어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디렉토리, 파일즈, 로케이션, 그리고 리미트로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기 표현식 사용 가능 방식에서 디렉토리 매치, 파일 매치, 로케이션 매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데요.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모드 언더바 액세스에 의한 접근 제어, 얘는 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더 하게 되면 순서입니다. 그래서 deny, allow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그 내용을 보세요. deny 지시자가 allow 지시자보다 먼저 검사를 한다. 앞에 있는 게. 그 다음 접근은 기본적으로 허용이다. 자, deny가 앞에 나오면 접근은 먼저 허용입니다. 일단 허용한 다음에 deny입니다. allow. 그 밑에 이제 allow가 앞에 나왔을 때 allow 지시자가 deny 지시자보다 먼저 검사를 해요. 읽기를 한다 이거죠. 아파치 서버가. 그런데 뭐 접근은 기본적으로 차단이 우선이다. 차단. allow가 먼저 나왔을 때 순서는 allow, deny 차례대로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차단이 우선이다. 위에 같은 경우 deny allow일 때는 기본적으로는 허용 그리고 차단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ertify라고 그래서 거기 막 any가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그거 뭐 기억만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드 언더바 액세스에 의한 접근 제어 방법은 모듈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확장자별 접근 제어에서 절대 경로를 통해서 파일에 접근할 경우에 특정 확장자로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고, 환경 변수로 접근 제어,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특정 조건에서의 그 접근 제한을 또 할 수가 있다. 모드 언더바 액세스에 의한 접근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8번째 아파치 보안 모듈 사용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듈 종류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모드 언더바 시큐리티가 있어요. 세 번째. 여기 웹서버 차원의 그 침입 탐지 및 차단 기능을 하고 요청 필터링을 하고 회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분석 전에 경로나 파라미터 값을 표준화 포스트 방식에 의한 전송의 콘텐츠를 검사할 수도 있어요. 모드 언더바 시큐리티 하면 우리가 HTTP get 방식, 포스트 방식 했어요. 그 다음 SQL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버퍼 오버플로어, 디렉토리, 트래버설 이런 것들까지 대응할 수도 있다는 거. 모드 언더바 시큐리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것은요. 그 다음은 그 밑에 이제 모드 언더바 시큐리티라는데 요거 지금 못합니다. 거기에다 요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적고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십시오. 요거 못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어떻게 카피 그렇게 됐어요. 언더바 시큐리티라고 그랬죠?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꾸세요. 자, DOS, DOSE, 이베이스. 자, 이렇게 바꾸십시오. 보셨죠? 이렇게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5번째 이제 윈도우즈 IIS 웹서버. 지금까지는 리눅스나 유닉스를 보았거든요. 이제는 윈도우즈를 한번 봅시다. 윈도우즈는 IIS라고 했어요. 인터넷 인포메이션 서버. IIS 서버 운영이었어요. 서버 운영을 할 것이다. IIS 웹서버 설치 및 운영했습니다. 그 윈도우즈에서는 뭐 그 관리 도구라든가 요즘에 이제 10위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서 인터넷 서비스 관리자라든가 또는 관리 도구의 서버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뭐 화면이나 서버를 운영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또 운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 인터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좀 그 많이 일반 클라이언트 쪽에서 뭐 7이라든가 지금 8 사용해 봤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많이 익숙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는 그렇게 익숙해지지 않고 또 특히나 CLI 모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고요. 물론 엑스윈도우즈나 이런 걸 사용할 수는 있고요. 그 두 번째 한번 점을 보세요. 관리 도구의 인터넷 서비스 관리에서 웹사이트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오른쪽 마우스 키로 막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 IIS를 처음으로 설치하면 기본 웹사이트와 관리 웹사이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 다음 만약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서비스하려면 웹사이트마다 다른 DNS 도메인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한번 이미지 보세요. IIS 웹서버 기본 설정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뭐 디렉터리 보안, 뭐 웹사이트 성능, HTTP 헤더, 홈 디렉토리, 또 문서, HTML 이제 디렉토리가 있는 이런 것들도 설정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이에요. IIS 보안 설정에서 HTML에 대한 접근, 뭐 IIS 어드민 패스워드 가상 디렉토리를 제거하고 사용하지 않는 스크립트 파일 매핑 제거, 디렉토리 리스팅 제거 다 기본적인 거, 디렉토리 리스팅 같은 것도요. 그 다음 43페이지 보세요. 익명 사용자 계정 권한 제한하고 당근이죠. 그런 것들을 다 제한하는 거. 그 다음 인증 및 접근 제어, 기본 인증, 다이제스트 인증, 윈도우즈 통합 인증 다 나왔었죠 앞에. 물론 이제 윈도우즈니까 윈도우즈 통합 인증이 있을 것이고 IP 주소나 도메인 이름에 대한 접근 제한 설정도 해줄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미지가 거의 같긴 하지만 그 IP나 도메인으로 접근 제한하는 건 디렉토리 보안에서 그 메뉴 나와 있죠. 맨 위에 그 테스트 등록 정보 바로 위에 거기에서 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설정 항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윈도우즈 서버 인증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거는. 여섯 번째가 웹 로그 보안입니다. 웹 로그 보안. 이것은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웹 로그 보안. 웹 로그 보안. 웹 서비스는 웹 서버와 웹 클라이언트 사이에 많은 개별적인 서비스 요청과 서비스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 서버의 로그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안 문제 발생 시 이를 잘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어떤 침해 사고나 이런 게 있을 때 믿을 건 로그밖에 없어요.
물론 뭐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찾아낼 수 있겠지만 일단 서버 자체로 봤을 때는 로그 파일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로그는 시험에 영순위죠. 항상 나오잖아요. 그 다음 아파치 로그 관리 및 분석에서 로그 관리 분석이 있습니다. 로그 포맷 중 불필요한 내용은 로그에 남기지 않도록 한다. 로그 포맷 너무나 많아요. 물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겠죠. 언제 공격자가 공격에서 들어왔고 나갔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한다. 로그 분할. 로그 파일의 크기가 커지면 웹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다. 뭐 크기 자체만 커져가서는 웹 서버가 동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로그라는 건 시스템이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량이 커지겠죠. 하드디스크 또 서버의 리소스를 거의 다 잡아먹게 되면 그때 서버가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다음 로테이트 로그를 이용한 로그를 분할한다. 여기 로그 분할 얘기가 나와요. 로그 분할. 로그 분할하는 방법이 뭐냐면 로테이트 로그입니다. 로테이트 로그. 어떻게 되면 하나의 로그 파일로 계속해서 1기가, 2기가, 3기가가 저장이 되겠죠. 뭐 하루 이틀, 뭐 한 달, 두 달 넘어가면 뭐 4기가, 5기가. 파일이 하나이게 되면 서버가 그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겠죠. 또 그때그때마다 또 읽고 저장하고 해야 되려면 상당히 부하도 많이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저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 1기가씩을 나눠서 저장할 수 있는. 그죠? 그것을 우리가 로그 분할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게 로그 로테이트라는 거고요. 로그 분할.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 트랜스퍼 로그 지시를 이용한 로그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러 더큐먼트 지시 이용. 자, 특정 상태 코드를 반환할 경우 관리자가 지정한 그 문자열이나 사이트 혹은 서버상에 존재하는 그런 특정 파일을 표시해 준다는 얘기죠. 그 밑에 보면 에러 더큐먼트 404 http net누리.co.kr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랬죠. 어떤 웹서버가 index.html이라든가 찾는 문서가 없을 때는 디렉토리 리스팅이 보여주려면 그 옵션스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index이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보여진다고 그랬죠. 일단 걔를 제거를 했어요. 제거했으면 또 어떤 메시지가 뜨냐면 이렇게 해서 403 not found 이런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럼 이거 찾는 문서가 없는데 라고 공격자는 그만 알 수가 있어요. 차라리 403이라는 에러가 뜰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http net누리.co.kr 아니면 어떤 다른 문서를 읽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403 에러가 뜰 경우라면 그 문서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에러 어떤 403 에러가 떴다, 뭐 404 forbidden이나 에러가 떴다 이렇게 알려주질 않고 그런 걸 우리가 뭐냐면 에러 더큐먼트 지시라고 해요. 에러 더큐먼트 그렇게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로그 파일의 형식 및 로그 내용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웹서버에서의 로그 파일은 두 가지가 있다. 중요하죠. 로그 파일. 웹서버에서의 로그 파일. 웹서버에서의 로그 파일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로그 파일. 하나가 뭐냐면 액세스 언더바로우예요. 언더바입니다. 점이 아니라 점. 언더바로우. 그 다음 에러 언더바로우입니다. 에러 언더바로우. 요게 두 가지가 있다.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것은. 자, 웹서버는 액세스 언더바로우고 에러 언더바로우가 있다. 그 다음 44페이지면 이제 클라이언트, 여기에는 이제 로그 파일에 저장되는 정보들입니다. 클라이언트 IP 당연히 있겠죠. 다음 중에서 로그 파일에 저장되지 않는 걸 찾아라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클라이언트 IP. 클라이언트의 접속 시간 정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침해 사고나 이런 것들 필요하고. 클라이언트 서버 요청 방식 있습니다. 게시냐, 포스트냐, 또는 푸시냐, 요청 내용, URL이 어딘지, 그리고 상태 코드 정보. 아까 나왔죠? 403, 파일 not found, 404, forbidden. 200이면 성공.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또 500이면 서버 인터널 에러. 이 앞에서 다 여러분들 코드 공부하셨죠? 기억이 날 겁니다. 텍스트래요. 뭐가 빠져 있어요, 여기에? 서버 IP는 왠지 중요할 것 같지만
자기 자신 걸 기록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야. 서브 IP가 없다. 서브 IP가 로그에. 잘 기억하세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나머지는 웬만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보안 관점의 로그 분석. 웹페이지 취약점 공격 시 로그 패턴을 분석한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 특정 파일에 대한 연속적인 요청. 이런 것들은 좀 뭔가 좀 공격의 기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파일만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웜에 의한 로그 패턴. 코드레드라든가 님다 웜에 의한 로그 패턴. 디폴트 점, IDA, 물음표, XXX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 또 취약점 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그런 로그 패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페이지가 요청될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해당 서버 관련 없는 파일들의 요청이 많을 경우. 이럴 때도 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로그 패턴을 좀 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공격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용도에 따른 별도의 로그 저장 방법. 환경 설정을 위한 특정 URL에 대한 로그 별도 저장한다.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한 것은 로그를 별도 저장하죠. 일반적으로 그 리눅스에서의 로그 설정 디렉토리는 var 밑에 로그 디렉토리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웹은 etc 밑에 http 밑에 로그 파일, 로그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죠. 물론 그것도 var 밑에 로그 디렉토리에도 저장될 수 있습니다. 설정해주기 나름이겠고. 그 다음 웹 로그 저장 디렉토리 거기 나오죠. var 로그 http 또는 var 로그 http가 뭡니까? 웹서버 데모를 우리가 httpd라고 하니까요. 그럼 동그라미 액세스 언더바 로그 파일 분석. 자, 웹서버의 로그 파일은 두 개 있다고 했죠. 액세스 언더바 로그, 그 다음 에러 언더바 로그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액세스 언더바 로그, 웹 서비스에 접속한 로그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됩니다. 액세스에 관련된 거니까. 아파치 서버에서는 그 set environment if 모듈로 서로 다른 로그를 저장하여 관리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에러 언더바 로그, 웹서버의 요청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류에 대한 거, 에러에 관련된 게 여기에 다 저장이 됩니다. 위험도에 따른 8가지 분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emergency, 그 다음 alert, critical, error, 1 경고죠. 얘가 기본값이라는 것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은근히. 우리가 그 위험도에서 에러 로그에서 기본값이 뭐라고요? 1이라고 1. 그 밑에 이제 notice, 그 다음 info, 디버그가 최하위. 가장 보안 위험성이 큰 게 emergency죠. 긴급. 이 순서도 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중간에 상위 한 4-5개만 잘라놓고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면 은근히 헷갈립니다. 다 중에 에머전시도 위급한 거고, 얼럿, 이것도 막 경고 중요한 거고, 크리티컬, 이것도 위기 아닙니까? 굉장히 긴급한 거고. 그 에러 그래요. 상당히 중요하죠. 순서 맞추기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순서는 좀 잘 기억하라. 기본은 1이다. 이거죠, 1. 그 다음 IIS 로그 관리 및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즈 쪽에 지금까지는 유닉스나 리눅스였어요. 로그 파일의 위치 및 로그 관련 설정, 시스템 드라이브 밑에 INET 퍼브, 얘는 이제 웹서버의 그 기본 디렉토리고, 로그즈라는 그 디렉토리 밑에 로그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된다. 45페이지 로깅이 있죠? 이렇게 저장 디렉토리를 설정해 주면 당연히 디렉토리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정해서 변경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로그 파일의 내용 및 그 로그 내용 분석이 있어요. 호스트, 어스티케이션 유저, 타임, 서비스 IP, 스테이터스, 리퀘스트, 파일 네임 이런 것들이 다 저장이 되고 거의 유사합니다. 유닉스나 리눅스하고. 그 다음 보안 관점의 로그 분석. 홈페이지 취약점 공격 시 로그 패턴을 분석해 준다. 그 다음 코드레드 공격 시 IIS 로그 패턴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로그에 관련된 거죠. 이 로그에 관련된 걸 한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릴 거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7번째입니다. 반괄호. 자, 웹서버 구현상의 취약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이 내용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런 종류의 서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윈도우즈에서는 IIS고, 그 다음에 NCSA 웹서버도 있고요. 아파치는 유닉스나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윈도우즈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하지만 윈도우즈에서는 특별하게 아파치를 설치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IIS를 주로 많이 쓰죠. 윈도우즈 전용입니다. 당연히 IIS는 리눅스나 윈도우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 다음 8번째, 웹서버 공격 유형.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웹 사용자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이용한 사용자 컴퓨터 공격 및 웹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웹서버 공격으로 나누며, 컴퓨터 공격 및 웹서버 취약점은 공격입니다. 또한 웹서버에 대한 공격은 해당 네트워크의 방화벽을 위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시점이기 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웹 서비스 관련 공격은 최신 해킹 경향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공격 기법이 발견되므로 항상 최신 보안 경향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며, 또한 매년 발표되는 OWASP 탑 10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탑 10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웹 서비스 공격 유형 나옵니다. 뒤에 나오니까 거기서 그때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자, 공격 유형을 보세요. 웹 서비스 공격 유형 8이죠. 웹서비스 공격 유형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웹서버 버그 공격. 웹서버 자체에도 버그가 있습니다. 아파치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전에 그 버전마다 또 버그도 있고, 그걸 이용을 해서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서버의 버전 정보가 갖는 의미, 또 아파치 서버에 존재하는 최신 취약점들 정보들,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IS 서버에 존재하는 취약점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된다. 뭐 코드레드나 림다, 이런 것들로. 부적절한 파라미터 조작, 그죠? HTML 요청 변조에 보관 메커니즘을 우회한다는 얘기죠. 파라미터를 추적해서 우회한다는 거. 인수 조작하여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펄이나 쉘 스크립트. 펄은 아까 CGI 설명을 드렸죠. 이 펄을 이용해서 CGI를 작동을 시키는 거죠. 쉘 스크립트의 기반 언어로 짜여진 웹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일반 변수의 특정 문자를 삽입할 경우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고 시스템의 명령을 실행을 하게 된다. 그 다음 취약점 판단 방법에 테인드 인자의 사용 여부, 뭐 소스 코드, 또 OWASP, 웹 스크랩과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테인드 인자를 검사를 한다. 자, 대응 방법 잘해야 되겠죠. 데이터 유형 검증, 그다음 허용된 문자 셋 검증, 뭐 최대 최소 길이 검증, 넣을 값의 허용 여부 검증 다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인자와 그렇지 않은 인자 검증, 중복 허용 여부 검증, 숫자의 범위 검증, 타당한 것으로 지정된 값을 패턴 검증, 다 검증이죠. 몇 번만 읽어보시면 뭐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는 꼭 좀 기억하세요.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원격지 파일의 명령 실행. 자, 게시판의 소스 코드 중 인클루드문을 이용해서 그다음 패스스루나 시스템과 같이 원격에서 명령 실행이 가능한 함수를 추가하여 원격지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거다.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이 전에 설명을 할 때 이거를 스쳐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나와 있는 요 그 패스스루나 자, 인클루드문을 제외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거죠. 패스스루가 또 시스템 명령을 이용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 밑줄 그리세요. 시험에 나왔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면서도 한 번씩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약성 판단 방법. 게시판 소스 코드에 인클루드문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그리고 인클루드문에 의해서 원격지 파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대응 방법. PHP의 경우 PHP INI 파일, PHP 약간 흘려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CGI라든가 이거보다는 요즘에 PHP를 많이 사용한다. allow URL 및 fopen 옵션을 off 값으로 설정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웹서버 버그 공격 기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격지 파일 명령 실행이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SQL 인젝션이죠. 얘 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아주 밥 먹듯이 나오는 게 SQL 인젝션이에요. 왜? DB에서 공격 방법이 SQL 인젝션이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하여 원하는 SQL 구문을 실행하는 기법이다. 이거 SQL이니까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그래요. 참자적인 SQL 구문에
그 구조적인 구조 확인 후 적절히 실행되는 문자의 결합을 찾을 때까지 입력을 추적하는 기법이다. 그러니까 얘는 입력되는 문자열을 검증하지 않는 데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SQL 인젝션 공격입니다. SQL 삽입 공격이죠. 그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부적절한 입력값을 전달하여 오류를 발생시켜 SQL 구문을 확인하는 방법. 그죠? MS SQL 상에서의 시스템 명령어 실행. 이러한 것들, 그죠? XP 언더바, CMD, 커맨드 쉘,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한 시스템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다음 취약성 판단 방법. 자, 검색 필드 및 로그인 필드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세미콜론을 이용하여 DB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한다. 그 밑에 이제 로그 ID 필드에 5와 1 이퀄 1 세미콜론 마이너스 그죠? 하이픈이죠. 비밀번호 필드에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해보고 또 로그인 ID 필드와 비밀번호 필드에 5와 1 이퀄 1을 입력해본다. 자, 얘네들을 박스 쳐놨다면 얘네들은 어떤 공격이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SQL 인젝션이라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SQL 인젝션을 전체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다른 말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 지금 로그인 아이디 필드에 관련된 이러한 문장으로는 아직까지는 안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응 방법. 사용자의 입력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또 앞에 세미콜론이라든가 따옴표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포함된 거 검증하는 거 기억해내면 판단 방법으로 기억해내면 대응 방법이 나오죠. 그 다음에 SQL 서버에 오류 메시지를 미표시하게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떠어떠해서 오류가 생겼다. 이건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시스템 저장 프로시저에 접근을 불허한다. 불가능하도록 차단을 해버린다. 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웹 공격 방법에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입니다. 5번째. SQL 인젝션이 있었고, 이제 파일 업로드 공격이 있어요. 게시판에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경우 해당 게시판의 웹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언어의 스크립트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다시 이를 서버 사이드 여기 인터프리터라고 그러죠. 또 인클루드라고도 합니다. 특성을 이용해서 실행시킴으로써 웹 서버의 내부 명령을 실행하는 공격이다. 파일 업로드 공격. 취약성 판단 방법. 게시판의 글쓰기 권한과 파일 첨부 기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렇죠. 쓰기 권한이 있어야지 업로드를 하니까. 그다음 JSP나 PHP, ASP, CGI 등의 파일이 업로드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왜? 얘네들은 다 실행되는 것들이죠. 실행 스크립트는 서버에 업로드가 돼서 실행이 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확인해보고. 대응 방법. 업로드되는 파일의 확장자를 검증한다. 왜? 실행 파일인지 윈도우즈 같으면 .exe라든가 BAT, 배치 파일이라든가 또 .com 이런 것들이 실행 파일들이죠. 이제 검증을 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업로드 파일을 위한 디렉토리의 실행 권한을 제거한다. 실행 권한. 당연한 거죠. 실행시키면 위험하니까. 이것이 파일 업로드 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이제 파일 다운로드 방법이죠. 다운로드를 위한 게시판의 파일을 이용하여 임의의 문자나 주요 파일명의 입력을 통해 웹서버의 홈 디렉토리를 벗어나 시스템 내부의 다른 그러한 파일 접근하여 다운로드를 하는 공격을 말한다. 다른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이용을 해서 공격자가 원하는 그런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파일 다운로드 공격입니다. 취약성 판단 방법. 게시판에 특정 파일을 이용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페이지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 다운로드 파일명에 시스템의 중요한 파일의 위치와 이름을 바꾼 후 다운로드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그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대응 방법. 파일 다운로드 시 절대 경로 사용 대신 특정 파일을 이용하여 다운로드를 하게 한다는 얘기죠. 절대 경로는 그대로 다 적어주는 거죠. 그냥 파일 다운로드 시 그 지정한 파라미터 값이 모두 입력되는지를 검증을 해보고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공격인데 이런 것들은 뭐 따로 그렇게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쭉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어보는 겁니다. 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것은 대응 방법도 중요하고 판단 방법도 개념도 중요하고요. 야, 동그라미 7번째 쿠키 세션 위조 변조죠.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된 쿠키를 분석해보고 각 인증에 사용되는 웹페이지를 분석해보고 매번 접속할 경우 변하는 쿠키 부분과 변하지 않는 쿠키 부분 분석해보고 그리고 쿠키의 이름을 보고 내용을 한번 유추도 해본다 이거죠. 그 다음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을 위하여 의주된 쿠키의 인증을 통과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예,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취약성 판단 방법, 쿠키 위조.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자바스크립트 더큐먼트 쿠키를 입력하여 내용 확인 후에 해당 세션 쿠키를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소스 점검을 통해서 불법 변조 탐지 루틴이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 대응방법, 전송 중에 자격증명 보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한번 어느 정도 검증을 해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 쿠키 대신에 서버 사이트 세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입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얘도 또 아주 그 시험에 영순 계속 나오고, 요 전에도 나왔고, 그 전에도 나왔고. 게시판의 글에 원본과 함께 악성 코드를 삽입하여. 자, 글을 읽은 후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여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유출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공격 방법이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 이렇게 해서 얘를 적어 놓도록 나왔었어요. 그 다음 웹 페이지가 사용자에게 입력받는 데이터를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동적으로 생성되는 그런 웹 페이지에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재정송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웹 페이지, 웹 게시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가요. 대응 방법, 서버.점, HTML 엔코드,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 HTML 스페셜 캐릭터를 또 사용하게 되고, PHP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립트 태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문자로부터 이제 HTML 태그나 PHP 태그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8가지 이러한 웹에 대한 공격을 다 배워왔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 다 중요했습니다. 8가지 다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OWASP 탑, 여기는 2010인데요. 지금 2013, 2014 다 중요합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놉니다. 여기에서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A1, 인젝션, SQL 인젝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또 나왔었죠. 이번에 나왔고. 또 하나, A2 있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또 시험에 나왔어요. 막 이거 모의고사도 내고 그랬는데 다 시험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측에 있는 걸 박스 처리해 놓고 얘를 괄호 넣기로 나오고. 인젝션, SQL 인젝션, 또는 인젝션 공격, 아니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크로스 사이트 요청 변조. CSRF,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는 요청 변조 공격에 대해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젝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크로스 사이트 요청 변조 얘는 알아두고 나머지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시험 문제와 대해서 좀 나오기가 좀 애매한 것들이죠. 그래서 인젝션 공격이나 제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크로스 사이트 요청 변조를 항상 강조를 드렸던 것 뿐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 OWSI 2010 10가지, 탑 10 10가지. 그리고 50페이지에 웹 보안 개발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43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게 또 시험에 나왔었어요. 2차 시험에. 2차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또 10가지, 5가지 이상 쓰고 간략하게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 하나하나. 한번 처음에 1회도 갈 때는 쓱 읽어보시고 2회독, 3회독 갈 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부적으로 나왔을 때 또 적어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2차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그 52페이지 한번 보세요. 52페이지. 52페이지 웹보안 개발 공격 방지 방법이 있어요. 웹보안 개발 공격 방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격 방지 방법. 여기서 보면은 파일 업로드 공격 방지 방법, SQL 인젝션 공격 방지 방법, 그 다음 쿠키 세션 위조 공격 방지 방법입니다. 그 방비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방지 방법.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기억을 하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10이 있죠. 10번째 종가로 웹 방화벽이 있습니다. 웹 방화벽. 10번째 웹 방화벽이 있어요.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그대로 문제가 돼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래도 한번 개념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도. 개요.
애플리케이션 계층의 분석 기술과 정교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특화된 검사 엔진을 탑재한 그런 보안 구성 요소가 웹 방화벽이죠. URL에 따른 접근지역 기능과 SSL, 시큐어 소켓 내역입니다. 트래픽을 자체적으로 복호화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안 시스템을 보완을 해준다. 웹 방화벽 설치 위치에 따라 그 네트워크 기반과 웹 서버 기반, 그죠? 네트워크 기반이냐 또는 서버 기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 보세요. 네트워크 기반 방화벽, HTTP, HTTPS 트래픽을 분석하면서 웹 서버 종류와 상관없이 보호 가능. 네트워크는 일단 시스템 안에서 벗어난 거라고 했어요. 그게 뭐 방화벽이든 침탐지 시스템이든 아니면 무슨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는 일단 시스템 안에서 벗어난 거다. 또 로컬이다, 또 원격이다, 또 시스템이다, 네트워크다. 그렇게 구분하라고 했죠. 호스트다, 네트워크다. 그 다음에 웹서버 기반 공격은 이제 서버니까 호스트 기반이겠죠. 예, 서버니까 웹서버에 제공하는 API 기반으로 구현한다. 서버 안에서.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돼요. 네트워크 기반은 우리가 서버 밖에, 호스트나 서버는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나머지 이제 53페이지에 분석 시스템 제공 이런 것들이나 필터링, 또 보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공개 웹 방화벽, 웹나이트와 그다음 모드 언더바 시큐리티는 앞에서 한번 살짝 설명을 했어요. 그 모드 언더바 시큐리티는 요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씩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모드 언더바 시큐리티는 아파치 보안 모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요합니다. 얘는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웹나이트까지는 모르고 단 웹나이트가 웹 방화벽이라는 건 뭐 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4페이지에 보면 그 공개 웹 방화벽 사이트가 있죠. 그런데 뭐 사이트 해봤자 뭐 인터넷 진흥원 한국, 그럼 나머지 이제 공개 웹 방화벽을 위한 홈페이지 거기 알려줬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번 그냥 중괄호 11번 XML 기반 웹 보안이 있습니다. XML 기반 웹 보안 확장입니다. HTML 확장이에요. 익스텐디드. XML 기반 웹 보안. 보시면 XML은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전송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텍스트 형식이라는 거죠. HTML과 유사합니다. 다만 좀 확장되고 기능이 좀 나아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HTML의 한계를 극복하고 SGML의 복잡함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HTML의 사용자가 새로운 태그를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 그래서 익스텐디드라고 하는 거예요. 확장, XML. 그 다음 XGML의 실용적인 기능만을 모은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플랫폼에서나 읽을 수 있는 포맷을 제공하는 범용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XML이. 그죠? XML의 범용성을 갖는다는 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개념이 UDDI,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그 다음에 특징이 나오죠. 그 다음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징 나오고 55페이지에 이제 WSDL, Web Service Description Language. 그거에 대한 특징 해서 5가지, 요 4가지죠. 크게 보면 UDDI, SOAP, WSDL. 여기 이제 번호가 쭉 연결시켜 놨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가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개념 정도만 아시는데 UDDI의 개념, 그 다음 SOAP의 개념, 그 다음 WSDL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웹 보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 보안에서 특히나 이 서버 로그나 이 윈도우즈 또는 리눅스의 웹 보안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설명할 것들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고 기억할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판사는 상당히 줄였습니다. 자, 열심히 한번 복습하시고 동영상 되돌려 보시고 웹 보안을 완벽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